일단 오늘 경기 맨유가 3대0 크게 승리를 거두면서 그래도 리그컵 4강 1차전을 매우 좋은 결과로 끝내게 됐는데, 그러니까 오늘 맨유 경기를 보면요, 오늘 경기도 이게 테나흐 감독 체제에서 이 팀 자체가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좋은 방향이라는 게 뭐냐면 팀 내에서 약속된 플레이가 확실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실하게 이루어져 있는 플레이 중에 하나가 이 왼쪽 라인에서 래시포드를 활용하는 방법이죠. 그 최근 들어서 래시포드의 컨디션이 매우 좋고, 그 래시포드의 컨디션을 극대화시키는 모습들을 계속 맨유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극대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기본적으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패스를 전개해줘요. 약간 한쪽 측면으로 쏠리면서 상대팀을 반대편으로 몰아넣고, 이때 래시포드에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게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말라시아가 측면에 있다가 오늘 경기는 중앙으로 들어와주면서, 이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특히나 이 중앙 미드필더나 상대의 이제 미드필더가 말라시아가 중앙으로 들어오니까 측면으로 빠르게 나가지 못하면서 말라시아를 신경 쓰다가 래시포드에게 빠르게 다가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넓은 공간에서 래시포드에게 드리블 돌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비대칭 전략은 많은 팀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략이죠. 이 장면도 보시면 말라시아가 중앙으로 들어가주면서 중앙 수비수 한 명을 붙잡아 두고요. 붙잡아 두니까 측면에서는 래시포드가 볼을 잡을 때 노팅엄 포레스트의 측면 수비수와 1대1 싸움이 돼요. 그리고 이 1대1 싸움을 아주 넓은 공간에서 하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 수비수 입장에서는 지금 컨디션이 절정에 올라오고 있는 래시포드를 상대로 이 넓은 공간에서 1대1 싸움을 해야 되니까 매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면도 보시면 말라시아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상대 수비수 한 명이 말라시아를 따라서 중앙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래시포드가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상대의 풀백과 아주 넓은 공간에 두 명의 선수만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공간이 넓죠? 그러니까 여기서 래시포드가 드리블 돌파를 마음껏 시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맨유가 정말 잘 준비된 패턴을 가지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패턴들을 만들다 보니까 래시포드의 자신감이 정말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득점 장면을 보면 래시포드가 하프라인 밑에서 볼을 잡아서 볼을 끌고 올라오는데, 여기서 심지어는 볼을 끌고 올라왔을 때 상대 수비수 2명이 붙거든요. 이 2명이 붙는데 어쨌든 래시포드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래시포드가 상대 수비수 사이로 과감하게 드리블 돌파를 합니다. 이러한 모습 자체가 래시포드의 자신감이 엄청나게 붙어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고요. 여기서 이제 래시포드가 이 수비수 사이로 우직하게 밀고 들어가면서 정말 이거는 그 래시포드의 피지컬, 정말 개인 기량으로 그냥 밀고 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 래시포드의 득점 장면들을 보면, 물론 맨유가 이제 래시포드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래시포드가 상대 수비수와의 1대1 상황, 개인 능력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린 다음에 득점을 만드는 이러한 장면이 많이 나와요. 이 래시포드의 폼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 래시포드의 폼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테나흐 감독이 전술적인 방향을 짜고 있다. 래시포드가 이번 시즌 그리고 최근에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건, 이거는 호날두의 방출과도 매우 큰 연관이 있습니다. 이거 호날두가 있었으면, 호날두가 원래 이 래시포드가 뛰는 자리에서 뛰니까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나와도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빠지니까 래시포드랑 겹칠 때가 많았어요. 래시포드가 한창 그 솔샤르 감독 시절에는 호날두가 왼쪽으로 빠지니까 래시포드가 자연스럽게 오른쪽에 배치될 때가 많았죠. 그랬는데 이제는 호날두를 과감하게 버리니까 래시포드에게 이 전술을 맞춰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테나흐 감독이 지금 이 시즌 초반에 팀의 정리를 하면서 정말 교통정리를 잘 해놨다. 여기에 더해서 최전방에 호날두를 보내고 데려온 선수가 있죠. 베호르스트. 이 베호르스트의 영입도 맨유가 이 맨유에게 꼭 필요한 영입을 했다
이게 호날두가 있을 때 그리고 마샬이 있을 때 이 선수들은 포스트 플레이를 잘 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선수들은 최전방에 있지만 약간 이선 자원에 가까운 선수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레시포드나 오른쪽에 있는 안토니나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오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이 선수들에게 최전방 공격수가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를 잘 못했어요. 특히나 앞선에서 버텨주는 플레이를 못했죠. 근데 이제는 베오르스트가 있다 보니까 최전방에서 볼을 받아주고 버텨준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레시포드에게 떨어뜨려 주거나 아니면 앞쪽에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떨어뜨려 주면서 이선에 있는 선수들에게 더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맨유가 호날두가 떠난 이후에 각포를 영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분명히 영입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왜 각포에게 진지하게 제안을 하지 않았냐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각포를 영입하지 않고 베오르스트를 영입한 게 전 이게 맨유가 참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들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스타일을 영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시포드, 안토니,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 선수들과 겹치는 자원이 아니라 분명히 이 선수들과 겹치지 않으면서 이 선수들의 플레이를 살려줄 수 있는 최전방 공격수를 잘 영입한 거거든요. 이 장면 보시면 최전방에서 베오르스트가 상대 수비수의 등을 지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베오르스트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베오르스트가 등을 진 다음에 앞쪽에서 달려오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볼을 떨어뜨려줘요. 이렇게 되면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달려 들어오면서 떨어뜨려주는 볼을 받아서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주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베오르스트가 볼을 떨궈주고 이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받아서 측면에서 뛰어들어가는 안토니에게 좋은 패스를 뿌려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가 들어가니까 안토니에게 아주 좋은 찬스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베오르스트가 없었다면 앞선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상대 수비수의 견제를 받으면서 볼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런데 베오르스트가 앞쪽에 있으니까 베오르스트가 상대 수비수를 등지고 볼을 받아준 다음에 달려 들어오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볼을 떨어뜨려준다. 요 플레이가 되는 거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전방에서 이제 베오르스트가 버티고 서 있고 안토니가 달려 들어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왼쪽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안토니가 일단 수비수의 등을 지고 있는 베오르스트에게 먼저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본인은 뛰어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서 베오르스트가 수비수를 등지고 버텨준 다음에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패스를 보내줘요. 이게 되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받아서 뛰어 들어가는 안토니에게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었죠. 이 연계 플레이가 나오면서 안토니에게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지는, 물론 여기서 득점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장면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중앙에서 베오르스트가 볼을 받아준 다음에 이제 안토니, 레시포드,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런 선수들에게 볼을 떨어뜨려주기 때문에 이러한 플레이가 나온다. 그리고 심지어 이 베오르스트가 오늘 경기 득점도 했지만 이 선수가 키가 크다고 해서 절대 둔한 선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이제 득점 장면 보시면 안토니의 슈팅이 나올 때 베오르스트가 이미 뛰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슈팅이 나온 다음에 골키퍼가 막아냈지만 베오르스트가 뛰어 들어가는 동작 자체가 굉장히 민첩하니까 떨어져 나오는 세컨볼을 수비수보다 먼저 뛰어 들어가서 득점으로 만들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런 장면뿐만 아니라 베오르스트가 전방에서 압박도 참 잘해요. 맨유가 공격하다가 노팅엄 포레스트가 볼을 끊어내서 역습으로 진행하는 과정인데 이때 맨유 선수들 중에서 베오르스트가 가장 먼저 박스 안에 있다가 달려 나와서 노팅엄 포레스트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베오르스트가 부지런하게 압박하니까 여기서 볼을 빼앗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이 장면도 맨유가 공격하다가 볼이 끊겼는데 이때 노팅엄 포레스트가 측면에서 볼을 잡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맨유의 선수들이 아무도 달려가지 못하는데 이 베오르스트가 멀리 있다가 정말 부지런하고 빠르게 측면으로 달려나가요. 그래서 여기서도
베오르스트가 정말 빠르게 달려와서 노팅엄 포레스트를 압박해서 볼을 빼앗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장면들을 보면 베오르스트가 그냥 키가 크다고 해서 제공권을 가져오거나 이러한 단순한 역할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민첩하고 부지런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움직이면서 전방 압박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민첩하게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도 가능하고, 이 베오르스트 정도 되는 선수를 겨울 이적 시장에서 데려올 수 있었다는 게 맨유에게는 마무리할 때, 이번 시즌 후반기를 진행할 때 정말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베오르스트를 활용해서 확실하게 테나흐 감독이 원하는 공격 패턴을 만들고 레시포드에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이제 플레이 패턴 자체가 자주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테나흐 감독이 원하고 있는 패턴 플레이가 지금 맨유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맨유가 어쨌든 3대0 큰 스코어 차이로 이기면서, 물론 이제 맨유의 홈에서 2차전이 남아있긴 하지만 웬만해서는 맨유가 이제 결승전에 올라가는 것이 유력해졌죠. 이 정도 점수 차이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승 트로피를 테나흐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들어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 테나흐 감독의 상승세, 맨유의 상승세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